머신 느낌 아니냐? 수업하는 머신. 앞에 나간다, 마이크 든다, 분필 든다, 시작 하고 쭉 하지. 응. 아, 나 미쳐버리겠네. 내가 진짜 내년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수업 안 할 거야. 이걸 내가 10년째 이러고 있다니까? 10년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내년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수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찾아줄 때 일을 해야 된단다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매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힘이 드는 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여차저차 이제 내 수업 스타일도 알았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과제 양이 어떤지도 알았고 난도는 어떤지도 알았고 대충 적응됐죠. 2주 좀 넘게 지났으니까. 그러면 네 동생이 대수랑 미적분 1이랑 미적분 2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정리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어떻게 그 개념 원리를 한 10번 보면 풀릴 것 같아? 그 영역이 아니야. 사점을 푼다는 것은 문제풀이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개념이 중요한 건 맞지. 오개념이 있으면 풀리질 않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래프를 해석한다거나 도형을 볼 때는 문제의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 가령 지금 미나가 보고 있는 1번 해설 같은 경우 상수함수가 왔다 갔다 할 때 4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러면 그 해설지를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박또박 나눠갖고 풀고 있을 거야. 진짜 좋은 풀이지. 어떠한 시험장에서 만나도 다 풀 수 있는 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왼쪽 독이 오른쪽 두 개일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했다가 개형을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해설지는 대부분 EBS 해설이에요. 평가원은 해설지를 만들지 않아요. 왜? 갑이니까요.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능 문제를 만든 곳에서 해설지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출제하는 사람들의 의도도 좀 알 거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모범답안도 알 테니까 안 줍니다. 답만 줍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냐. 아니 교수님이 출제를 해놓고 이거밖에 못 풀어? 사교육업자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겠지. 이게 편하다는 둥, 이게 진짜 빠른 풀이라는 둥, 이렇게 대치동 어둠의 스킬, 대방동 어둠의 스킬, 이런 거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설지를 안 만들어. 그래서 헬로 밖에 있는 거 네 거다. 그 EBS에서는 그거를 감내하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해설지를 만드셔서 다음 날쯤에 이제 오픈을 해주세요. 네가 보고 있는 그 평가 문제들의 대부분의 해설은 EBS 해설이에요. 제가 바꾼 것도 좀 있는데 근데 그 해설지, 그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이랄지 EBS 해설이랄지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레벨의 학생이더라도 교과 개념으로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설지의 방향이 나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지. 어느 문제를 풀더라도 그렇게 또박또박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해봐 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됐고 그 지수로그 함수 그 후반부 방부등식을 안 했다는 걸 오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할게요. 아 미안합니다. 왜 안 했지? 하다가 이제 함수에 빠져들었지 우리가 지금. 함수에 빠져들어서 함수에 깊숙이 발을 담궈 놓고 거기서 이제 막 22번 풀고 30번 풀고 으악 열심히 하자 하다가 방부등식을 내가 이제 까먹은 거지. 대충 해요. 까짓거 뭐 대충 하면 되지. 방부등식이 이슈는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개 있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하는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할게요.
지수 로그 방부등식. 그러니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껴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그거예요. 심플해요. 뭐 좀 나와라. 야 진짜 아껴 쓴다. 몽당 분필이다 야. 그러니까 환기가 좀 잘 안 되는 편이라 내가 분필을 제일 마시고 있을 테니까 같이 좀 나눠 먹어요. 십시일반 막 이런 느낌이죠. 가요. 폰 개소리야. 첫 번째 방정식부터 하죠. 어디 한번 물어보자. 살살 합시다. 어렵게 가지 말고. 예쁜 교회나.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이론이 뭐야? 지수랑 로그를 이용해서 방부등식. 잘했어요. 세현 씨, 네가 처음 이 대수를 배울 때 지수로그 방부등식의 이론의 출발 지점이 뭐라고 넌 이해했어? 이제 미나가 서강대학교를 지원한 거야. 서강대학교 뭐 혹시 가고 싶은 과가 있을까? 그렇지. 서강대학교 생명공학과도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누님이 계셔. 영화 누나라고. 서강대 생명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생명공학과 석사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미국의 로스쿨을 가셨어요. 로스쿨을 가셔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진짜 멋있는 누나가 있는데 어쨌든 서강대 생명공학과 면접 시험장에 갔어. 근데 교수님이 이제 학생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랬어. 생명과학을 할 건데 왜 물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수함수로 이제 개체수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거든. 자, 뭐라고 대답할래요? 떨어지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함수로 출발하는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혹시 1대1 대응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학. 1대1 대응의 정의는 무엇이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요. 그 텔레파시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 시작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함수의 정의는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죠. 근데 보통은 공역도 실수 전범이고 치역도 실수 전범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 공역도 실수 전범이고 치역도 실수 전범일 테니까 함수값의 모임, 치역은 갑치자야. 그러니까 보통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혼용해서 많이 쓴단 말이지. 그래서 대응형제를 취한다? 1학년 때부터 개 중요하다고 배웠잖아.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럼 결론을 부정한다? 함수값이 같으면 정역이 유일하게 같다는 거야. 이걸로 출발해.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면 이렇지가 않거든. 2차 함수만 보더라도 함수값이 같잖아. 이렇게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같은 게 두 개가 나오지. 맞지? 두 개가 나와. 근데 1대1 대응 함수는 함수값이 같으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존재치 않는단 말이지. 걔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은 7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 x는 로그 2의 7이잖아. 로그 2의 7인데 이제 방정식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2의 로그 2의 7로 일단 바꾸자.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값이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같잖아. 함수값이 같으니까 정의역은 유일하게 딱 하나 같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필연적이네. x는 로그 2의 7이야. 이렇게 바라보자는 소리야. 얘가. 이런 소리고. 또 로그 2의 x? 얘가 3 이러잖아. 그러면 x가 2의 세제곱이죠. 뭐 물론 맞지. 맞는데 이 이론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야, 밑을 통일시켜. 로그 2.
그럼 너는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밑이 2인 로그 함수의 치역 함수값이 동그라미나 세모가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정의역이 유일하게 딱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 여기를 보고 x는 2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수로그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문제를 풀 때 물론 내가 단순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미통일시키고 싶지 않은 문제를 내가 주기는 했지. 그래서 계속 밑을 고맙다. 외국에 내가 오래 살았어 내가. 그래서 그래. 밑을 밑을 통일시켜야 한다. 됐지?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지. 아, 밑 통일시켜서 계산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할게. 첫 번째. a의 fx 제곱과 a의 gx 제곱 함수값이 같잖아. 아, 그러면 정의역이 같아요. 또이또이 하겠지.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얘는 정의를 좀 내려주거든. a를 뭐 1이 아닌 양수랄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 정의를 내려주면 되는 거지. 정의를 안 내려주면 되게 기분이 나빠지거든. 내신에서는 또 내요 또. x는 얼마야? 이게 10을 1이야? x 얼마야? 4. 근데 x 1이면 어떡해? 딱 그 지점이야. 그 지점이야, 그 지점. x가 밑에? 병신 같냐? 밑이 변수잖아. 밑이 변수면 조심해야 돼. 따라해봐. 1일 수도 있다. 안 따라할 거야? 1일 수도 있다. 그니까 이거를 갈라야 돼. 야, 씨, x가 1이면 언제나 성립하네. 항상 성립하네. 오케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괴롭힐 거 많은데. x가 이제 1이 아니야. 1이 아니면 뭐 x는 4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1이 아닌 양수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서. 하여튼 1인지 아닌지 구별하면서 가자. 그렇게 하면 돼.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던질 때 x를 양수라고 주거든. 1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잘 정의가 돼 있는 경우는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이 같을 거니까 이렇게 미통일시켜서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로그도 마찬가지야.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 이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지. 잘 정의했다고 할게. 로그를 썼으니까 잘 정의가 돼 있겠지 뭐. 이렇게. 이제 나 거짓말 할 테니까 빨리 잡아내. 뭐가 잘못됐는지. 나 거짓말 할 거야. fx랑 gx랑 같다. 이렇게 썼어. 뭐 잘못됐어? 로그를 썼는데 밑 또는 진수에 변수가 오면 밑의 조건과 진수 조건을 항상 챙겨야 한다. 그렇잖아. 같은 것은 맞지만 얘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 얘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 애초에 싹을 자르는 게 좋다. 로그가 있으면 이 조건은 딱 보통 떠 있을 거라고. 떠 있으면 없으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fx가 양수여야 되고 동시에 gx도 양수여야 되고 이것을 챙기고 가야 돼. 그래서 로그가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이 같으니까 걔를 가지고 놀아볼까? 이게 지수로그 방정식에서의 핵심이야. 실전 개념이랄까? 문제를 풀다가 조금 삽질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증가함수는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는 게 증가함수야. 뭐 그렇잖아.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요. 거꾸로 함수값이 커지면 정의역이 커져요. 함수값이 작아지면 정의역이 작아져요. 이렇게 방향이 두 개가 똑같아. 감소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정의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작아져. 거꾸로 함수값이 커지면 정의역은 작아져. 반대 방향이라는 거지. 감소함수는 그렇거든. 이제 틀릴 준비 됐지? 그래서 끄떡거리면 내가 뭐가 되냐. 2의 x제곱 같은 것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때가 있을 거야. 2의 x제곱에 대한 2차 방식 같은 게 있는데 t로 치환해서 풀면 범위 조심해야 되잖아.
주는 게 몇 개 있거든. x가 실수. 제일 많이 나오지. x가 양수. 그 다음이지. 그 다음에 이상한 걸 줄 때가 있다. 이렇게. 범위 조심. t의 범위 뭐야? 옳지. 계절하네. 얘는 t의 범위가 뭐야? 왜 또 입 다물어? 1보다 크다. 왜냐면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이게 증가함수 아니요. 밑이 1보다 크니까. 그 정의역이 크면 함수값이 큰 거라서 2의 x제곱보다 2의 0제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서술형 평가에서는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2의 x제곱은 뭐 증가함수 이렇게 서술형 평가에서는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2의 x제곱이 1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 아 치환하면 이제 1보다 크겠네. t가 1보다 커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근데 여기는 자동이지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가 증가함수였으니까 2의 x제곱이 2의 1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냐. 물론 부동식 얘기를 좀 미리 해서 좀 유감인데 뭐 유감일 거 있어? 이렇게 있으면 2x제곱 t였잖아.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에서 놀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뭐 2의 x제곱의 제곱 빼기 뭐 할까? a의 2의 x제곱 뭐 더하기 b 더하기 0 이런 식이 있다 치자. 뭐 단 x는 실수 이렇게 있다 치자. 그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가끔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x잖아. 이 방정식의 근은 방정식은 뭐야? 이 방정식의 근은 x잖아. 거기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이랬다고 생각해봐. 그 얘는 치환한 걸 생각해보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니까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 형태로 나왔을걸? 치환을 했다 치면 이런 거지 뭐. 얘가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야? a 그렇게 되겠지. 왜냐면 x1 더하기 x2 느낌이잖아. 그래서 너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을 해 x1 곱하기 x2 느낌이거든. 두근 곱이야. 두근 곱이니까 b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b란 얘기니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바꿔치기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천천히 잘 보면 되겠지. 됐지? 됐어. 다섯 번째. 그러니까 방정식 풀 때 미통일 시켜서 풀자는 차원이야. 별거 없다. 미통일 시켜서 푼다. 대신 치환 같은 거 하면 조심하자. 뭐 그렇게. 2분의 1짜리 안 해. 로그 2의 x 이거의 제곱 빼기 a의 로그 2의 x 가로쳐줄까? 더하기 b는 0. 뭐 로그 방정식이 이땐다. 얘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했대. 그 머릿속에 대충 뭐 치환을 했겠지. x의 범위에 따라서 치환하면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편안하게 지금 가고 그 얘의 근은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처럼 생겼어요. 그 이 두 개를 더하면 a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는 순간 로그 2의 알파 베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두근 곱에 대한 정보를 이 상태에서 두근 합으로 알아챌 수 있는 로고에 관련된 두근 합으로 뭐 그렇게 연동 지으면 돼. 조금만 생각해보면 할 수 있거든. 얘는 뭐 아는 바 없지 뭐. 이렇게 있잖아. 두근 곱이니까 b가 돼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뭐 이러면 되는 거야. 됐어. 부동식.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얘를 가지고 설명해. 별거 없어. 그냥 바로 하려고 그래서. a의 fx제곱이 있고 a의 gx제곱이 있어. 미통일 잘 시켜놨잖아. 그럼 두 가지로 갈리겠네.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인 경우 두 개로 갈리겠네. 함수값의 크기와 증가함수는 정역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fx는 보다 gx가 커요. 이렇게 미통일시켜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여기다 예를 들까? 예를 들면 2에 x-세제곱이 있고 3보다는 작아요. 자꾸 3을 너무 선호하는 것 같네. 7 해야지. 7보다는 작아요. 이런 걸 보라.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미통일 시키자는 거야. 그거 하자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미통일 시킨다. 2에 로그 2의 7 이렇게 쓰자. 증가함수지? 정역의 크기와 함수값의 크기는 똑같을 거잖아? x 빼기 3이 있고 로그 2의 7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의도였다는 거지. 이게 원래 원 의도다. 그 다음에 뭐 여기 3개짜리를 할까? 얘 두 번째를 해보면 뭐하지? 2에 x-세제곱이 있고 여기가 뭐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얘를 보면 또 뭐 하자고? 미통일 시키는 거야. 미통일 시켜서 계산을 해. 조금 좀 병신같이 보여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얘가 2의 로그 2의 5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보이거든. 함수값이 순서가 정렬돼 있잖아. 근데 이게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니까 정역도 순서가 그대로일 거라는 거지. 로그 2의 5 x-3 로그 2의 7 이렇게 쓰면 x의 범위는 30 더하면 x의 범위가 나오잖아.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는 거야. 근데 너 평소에 근데 이렇게 잘 안 하지? 이렇게 안 하잖아. 아마 이렇게 배웠을 텐데. 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잖아. 양쪽에 여기다가 로그 2의 5라고 쓰고 로그 2의 7이라고 써. 한 방에 가잖아. 이렇게도 배웠지. 아, 지금 깨달으면 어떡해.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어떡해. 같은 얘기잖아 지금.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니까 이거를 보고 그래도 되겠다. 아니면 그게 좀 불편하잖아. 불편하면 여기다 로그를 걸어. 이쪽에다 로그를 걸어. 밑이 2인 로그를 거는 거야. 밑이 2인 로그를 거는 거니까 로그 2의 5 같은 소리야 지금. 로그 2의 5가 있고 x-3이 있고 로그 2의 7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야, 나는 사교육의 노예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위치보다 크잖아. 뾰로롱 가서 로그 2의 5 뾰로롱 가서 로그 2의 7 x 빼기 3이 걔보다는 크고 쟤보다는 작다. 이렇게 위치보다 크다. 그렇게 한다. 근데 이렇게 해버릇 해. 한 1초 차이 나냐? 이렇게 해버릇 해. 이렇게. 근데 안 할 것 같긴 하다. 아무튼 저렇게 있고. 여기도 합시다. a가 0과 1 사이면 함수값의 크기랑 정역의 크기가 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뭐 그거지 뭐. 뭐 없어. 그럼 이제 하자. 여기가 좀 짜증나지. 뭐 어떻게 하면 좋아. 2분의 1에 x-3 얘가 7보다 작아요. 뭐 이런 걸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그 실수를 줄이려고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뭐 그냥 하자. 얘는 2분의 1에다가 로그 2분의 1의 7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감소함수잖아. 함수값의 크기랑 정역의 크기는 반대지롱 해놓고 쓰면 돼. x 빼기 3은 로그 2분의 1의 7? 뭐 이렇게 쓰면 돼. 너 같으면 이걸 많이 낼 것 같니? 이걸 많이 낼 것 같니? 이걸 많이 내겠지. 장난치려고. 이렇게 낼 수 있어. 그냥 하면 돼.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말로 했던 건데 불편하면 이렇게 해 그냥.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세제곱 이거 하고 그게 7보다 작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나도 귀찮으니까 얘가 이제 함수값의 크기랑 정역의 크기가 같아서 물론 여기를 바꾸면 2에 로그 2의 7? 이렇게 되겠으나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있는데 걔가 로그 2의 7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해도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편안하게 가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계산상의 무슨 뭐 속도나 그거에 이제 문제지. 근데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은 교과서에서 제시된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결국은 4점에서 압승이더라고. 그 장기술 부리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훨씬 좋더라고. 물론 아닌 것도 있는데 아닌 거는 내가 언급을 해줄 테니까 앵간하면 좀 저렇게 해버릇해. 여러 가지로 계산 연습해서 좋으니까. 2분의 1의 x제곱만 할게.
얘가 뭐 이렇게 4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요. 이런 게 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 야, 미통일 시켜. 로그 2분의 1에 7이야. 너도 미통일 시켜. 그러려고 로그 공식 배운 건데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에 4야. 어휴, 되게 구차하지. 그러면 미치 0과 1 사이니까 함수값의 크기랑 정의의 크기는 반대지 않소? 맞아. x는 꺾어. 로그 2분의 1에 7. 이쪽은 로그 2분의 1에 4.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뜻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건방 떨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 이게 x라는 것은 밑이 2분의 1짜리니까 부동음의 반대로 바뀌겠지. 감소함수니까. 로그 2분의 1에 4보다는 작고 로그 2분의 1에 7보다는 크고 이렇게 바로 해도 돼.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뭐 당황할 필요 없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로그 함수는 조심해.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되거든. 얘가 그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럼 얘도 a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에 따라서 저게 달라지겠네. 함수값의 크기와 정의의 크기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표도 해.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니까 함수값의 크기랑 정의의 크기가 같아요. fx보다 gx가 더 커요. 틀렸지? 못 틀렸어. 진수 조건을 고려치 않았어. 정확히 쓰려면 이래야겠지. 기억, 니은, 디귿 할 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fx가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큰 거니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에다 0보다 크다를 박았어야 되는 거지. 실전에서는 얘를 이용한다기보다 그 밑 진수 조건을 챙기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그 뭐 기억니은 디귿에서 너 야구르지롱 할 때 낚이지 말라고. a가 0과 1 사이일 때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니까 함수값의 크기랑 정의의 크기가 반대예요. fx랑 gx가 있지. 반대야. 이것도 이제 안 낚이면 돼.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옳다 라고 하면 되겠네. 특히나 이제 필요충분 조건 할 때 이렇게 필요충분 조건 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 계속 방정식을 풀던 부동식을 풀던 미통일시켜서 계산해 버릇 하시고 조금 숙달이 되면 편안하게 하세요. 실수만 안 하면 돼. 뭐 이슈 없어. 괜찮아. 뭐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있어서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요. 이거 보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 진수 조건부터 챙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여기는 x는 7보다 커야 한다. 이것부터 챙기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밑이 2인 로그로 바꾼다. 로그 2의 2의 5제곱 이렇게 쓰고 너는 로그 2의 세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 함수값의 크기와 정의의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 얘는 그 뭐니? 2의 세제곱 8? 너보다는 크고 2의 5제곱? 어렵네. 32보다는 작다. 이럴 거라고. 그래서 x가 39보다는 작고 이렇게 뭐 15보다는 크다. 7보다 큰 게 분명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면 될 일인 거지. 작성을 하면. 이제 이것도 귀찮으면 이렇게 해. 여기도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부동만 그대로 하고 여기 밑으로 가고 여기 밑으로 가고 그럼 여기 2의 세제곱, 2의 5제곱 그렇게 바로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x-1 걔가 똑같은 거 하지 뭐. 3보다 크고 5보다는 작아요. 이런 게 있잖아. 미통일 시키는 건 이제 네가 집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해도 좋다. 여기 2분의 1짜리니까 부동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란 말이지.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서 해도 좋겠다. 그렇게 하면 될 거야. 2분의 1의 세제곱이 있고 여기가 2분의 1의 5제곱이 있는데 숫자니까 딱 봐도 오른쪽이 작잖아. 이렇게 바꿔서 x-1이에요 라고 풀어도 좋다. 근데 당분간 그냥 미통일 시켜서 연습하자. 됐지? 이제 마지막은 지수로그 광부등식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는 공식이 있어. a의 로그 b의 c 너랑 c의
로그 b의 이 두 개는 같다는 걸 증명한 적이 있어. 잘 정의가 돼 있다고 하면. 그래서 x에다가 로그 3의 7? 이런 걸 네가 라지 x로 치환을 했다 쳐봐. 범위 있니 없니? 또 갑자기 졸려? 당 올라? 밥 맛있게 먹어서 당이 막 쭉쭉 올라? 범위 있어 없어? 나도 몰라. 그거 틀려 그냥. 거기서 끄떡거리면 내가 뭐가 되냐? 여긴 끄떡거리면 안 되지. 이게 있으면 두 개 자리 바꾸면 된다며. 그러니까 얘가 7 로그 3의 x라고 쓰는 건강한 어린이가 되면 돼. 밑이 양수고 지수가 대충 실수가 오면 항상 양수잖아. 그 네가 양수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런 거는. 됐지? 됐어. 아이, 된 거야. 된 거나 다 들어봤어. 됐어. 얼마니?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지수 로그 방부등식 문제까지 다 완료를 해가지고 올 거야. 다음 시간까지. 교재 문제 다 풀었죠? 내 교재 지수 로그 함수 그 끝까지 다 풀어와 주시면 되겠어요. 사각함수 해야지. 그래도 겸손해. 막 아는 거 얘기해줘도 그래도 막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막 필기하고 되게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대학을 잘 가더라고. 나도 겸손하잖아. 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가르치잖아. 뭐래? 여름에 히터는 틀면 덥고 안 틀면 춥고. 나 사각함수 해도 돼? 괜찮아? 그래? 한 명씩 물어봐야지. 사각함수가 뭐예요? 사인 코사인 반대차 함수를 사각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C커트는 어떻게 해요? 역수 오, 그렇게 정의한다. 사각함수가 뭐예요? 좀 비슷하게 말해요. 그랬어요? 나빴네. 규빈이 잘못했네. 왜 선점을 하셨어요? 사각함수가 뭐예요? No? 심심했죠? 사각함수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대로예요? 쟤들이 잘못했네. 사각함수가 뭐예요? 비슷해요. 잘못했네 쟤들이. 사각함수가 뭐예요? 가게 크기 가게 크기. 우리 그거부터 합시다. 지금 내가 설명할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알았어야 하는 것들하고 대수에서 알아야 하는 것하고 같이 믹스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놀아봐요. 삼각함수. 첫 번째, 정의. 일단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냐고 물으면 단위원 위를 돌아다니는 함수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단위원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단위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모든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단위 사각형, 각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는 단위원 위를 돌아다니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알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단위원 위를 돌아다니는 함수를 복소수와 연계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면 넌 진짜 멋있는 거야.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여기 막 이런 거 배우지 않았냐? 막 실수축, 허수축 이런 거 배웠죠. 여기 1, 여기 우리 큰일 났는데 여기 i, 여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 i 4제곱이니까 1. 이런 거 해봤잖아요. 단위원 위를 돌아다니는 함수를 연구하는 근본 목적이 파동 때문에 그래요.
복소수를 연구하는 것도 파동 때문에 그래요. 빛, 색, 음파 전부 다 파동으로 들어오죠. 지진도 파동이죠. 그러니까 파동을 연구하고 싶은데 다항함수로는 절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파동을 연구하고자 만드는 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긴 게 삼각함수이기도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소수도 그래요. 네가 짜증내는 그 복소수가 파동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대학교 이제 한 2학년쯤 되면 복소수 함수론이라고 배워요. 복소수의 뭐 극형식 어쩌고 뭐 배우는 게 있는데 드마부르 정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것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기초를 배우고 있는 거라서 이 정의를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삼각함수가 뭐야? 그러면 이제 또 중3 때처럼 직각삼각형 예사형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왜냐면 너희들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대충 봤잖아요. 사인 그래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파동이죠. 그래.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점을 딱 찍어놓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세타는 호도법인데 호도법 얘기는 이따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의 원이니까 x좌표를 코사인이라고 한다. y좌표를 사인이라고 한다. 이게 실천적인 정의인 것 같고 접선을 영어로 점 라인 이러지 말고 접선 영어로 탄젠트 라인이라고 불러요. 접선을 탄젠트 라인이라고 부르니까 거꾸로 너는 탄젠트가 뜨면 뭘 생각해야 돼? 접선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게 미분이었잖아. 됐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 탄젠트는 기울기구나. 그러니까 탄젠트의 정의가 이제 이랬던 거였죠. 탄젠트 세타라는 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좌표를 이해하기 편하려고 1,3면에 지금 저기 찍어놨는데 얘는 요점과 요점에서 x좌표분의 y좌표를 한 거니까 원점과 너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기울기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 1,3면에 이 점이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이걸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거든요.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x좌표 코사인 양수고 y좌표 사인 양수고 탄젠트 양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건 1,3면이 아니할 때가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 점을 찍어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찍어. 그 원점이랑 너를 연결을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뭐랄까 알파 할까? 이렇게 각이 출발되는 이 x축을 뭐라고 부르지? 무슨 선? 시초선. 잘하네요. 이 선분을 뭐라고 한다? 동경이라고 한다.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충 알아보면 되거든. x좌표가 뭐라고? 코사인. y좌표가 사인.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정의가 그런 거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3면에 동경이 떠 있으면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탄젠트는 음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얘가. 됐죠? 근데 왜 단위원에서 놀지? 요것들 봐라. 왜 단위원에서 노냐면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에서 놀아야 확대 측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 확대하려면 뭐 2배 확대하려면 2배 치면 되고 반땅 하려면 2분의 1배 곱하면 되는 거니까. 삼각함수 할 말 많겠는데 뭔가 새로운 삼각함수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사랑하고 이렇게 원을 만들었어요. 지금 내가 떠드는 거 다 시험 문제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의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쪽 동경을 연결하면 여기에 찍히지 않겠어요? 각이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수선해발을 내려본다? 삼각형 조그만 거랑 큰 거,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지? 무슨 닮음, 평행 동의가 각각 닮음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단위원을 뒀기 때문에 원은 닮음 도형이잖아. B가 1대 R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그 여기도 1대 R인 게 당연하지. 닮은 B가 1대 R이야. 닮은 B가 1대 R이라는 얘기는 Y좌표도 R배할 거고 X좌표도 R배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요놈의 좌표를 쓸 수 있는 게 당연해진 거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게 반지름이 R이 원해서 좌표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 혹시 R은 음수일 수 있어요?
아니 왜 반지름이라고? 어? 레이디어스? 반지름. R은 음수일 수 없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는 부호가 있죠? 의심돼요? 여기 쓰면 양수잖아요, 둘 다. x좌표 양수, y좌표 양수. 여기 쓰면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니까 부호가 있잖아요, 코사인, 사인은. 그죠? 뭐 또 해줘? 여기 동경이 있으면 여기 떠있다 쳐봐. 코사인은? x좌표라고! 음수. 사인은? 어유 음수.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떴어. 코사인은? 뭐 양수 그래. 사인은? 존나 잘하네. 다만 동경이 시초선을 이루는 각이 여기를 뭐 베타라고 하고 감마라고 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건 맞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어. 뭐 하려고 그랬지? 일로 왔지. 이게 x좌표고 결국 이게 y좌표라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해봐.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r분의 x지 뭐. 사인 세타는 뭔데? r분의 y지 뭐. 이렇게. r은 부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x좌표로 코사인 생각하고 y좌표로 사인 생각해서 부호 따지면 되겠네. r분의 x, r분의 y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이게 첫 번째 인트로 상함수의 정의였어. 두 번째는 각각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쁜 미나야, 사인의 어원은 뭐냐? 스트레스 쌓여. 사인의 어원은, 그때 미나가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줬어요. 시누스에서 나왔대요. 시누스가 뭐냐면 현이란 소리예요. 현. 그 초딩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뭐 이런 거 하지 않냐? 그 미나라는 아이가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올라왔을까 궁금했어요.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 하자. 10m. 사인 10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라. 높이. 고도를 알 수 있다. 근데 지금 했던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봐. 미나라는 아이가 또로로로 올라가서요. 이만큼의 높이가 사인이잖아요. 좀 더 크게 만들어 볼래요? 부채꼴이죠? 현의 일부분이죠? 시누스, 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 사인. 현과 관련이 있나 보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진호야, 코사인은 뭔 소리야? 사인은 형이 해줬잖아. 아저씨가 해줬으니까 코사인은 네가 해봐. 그치, 코로 붙이지. 그 코가 뭐지? 코는 뭐야? 얘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코사인 세타라고 있는데 세타의 코각에 대한 사인이야. 코각이 뭐냐면 30도의 코각은 60도, 45도의 코각은 45도. 코각이란 얘기는 각을 합해서 90도인 관계를 코각이라고 불러. 한국말로 여각이라고 불러. 코각이 편해. 세타의 코각에 대한 사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거든. 코사인 30도가 있지. 외울 게 아니라 30도의 코각에 대한 사인이었던 거야. 30도의 코각은 60도. 그러니까 이게 사인 60도인 게 당연한 거야. 외울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요. 좀 어려운 거 해볼까? 너무 어렵나?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이제 90도라고 생각해줘. 그냥 90도라고 쓰지 왜 파이를 쓰고 잘난 척을 하고 있어. 미안해. 90도 빼기 세타라고 하자. 90도 빼기 세타의 코각은 몇 도야? 세타. 각을 합해서 90도인 관계가 코각이라며. 그러니까 90도 빼기 세타의 코각은 세타니까 이거에 코각에 대한 사인이라고? 사인 세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외울 게 아니라. 이해했어? 진짜지? 진짜 이해한 척 했어 지금. 진짜야.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거 언제 알았어야 된다고? 중3 때 알았어야 된다고. 탄젠트 세타. 아까 접선을 탄젠트 라인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관련 있는 거 맞아. 접선 뜨면 탄젠트 생각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기를 보건대 원점과 너를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자.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이제 한 걸음 더. 아이고, 시컨트가 있어. 한번 읽어봐. 시컨트. 정확히 이 용어는 미적분 2에서 배워. 대수에서는 코사인의 역수를 어차피 배우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난 생각해. 어차피 용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시컨트는 섹션에서 나왔어. 자른다에서 나온 거야. 자른다에서 나온 거고,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로 기억하고 있거든. 이렇게? 뭘 자르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 이것만 하고 가자.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1. 아휴, 우리 딸이 수학까지 찾아라면 어떡하지? 그거 똑같이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리야, 코사인의 코는 코각이란다.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야. 지금부터 조금 어렵다. 근데 빈출이야. 화이팅, 화이팅. 접선은 탄젠트를 떠올려라 그랬지. 여기에서 접선을 그은다. 이렇게. 요만큼의 길이가 뭘까? 반지름이 1인 뭐냐? 자, 요만큼의 길이는 중3 수학이라고. 이모님들, 중3 수학이라고. 탄젠트 같지 않아? 아니, 왜 그래? 탄젠트 세트하면 이것뿐이 이거 아니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탄젠트 같은데? 맞지? 따라해봐. 접선은 탄젠트. 속삭이지 마. 다시. 접선은 탄젠트. 접선 딱 뜨잖아. 그럼 탄젠트가 생각이 나야 돼. 지금처럼 헤매지 말고. 접선은 탄젠트야? 그때의 자르는 선, 그때의 자르는 선, 그때의 빗변, 그때 자르는 선의 정의가 시컨트야. 원 정의가. 섹션 자르다 그랬지? 접선은 탄젠트, 그때의 빗변, 시컨트가 정의야. 그게 이 정의인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선생 연두색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1이잖아. 그럼 1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이 새끼네?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 약수라고. 다시 연두색에다가 직각삼각형이잖아. 내가 수직 표시를 안 했네. 그래서 니들이 헷갈렸네. 연두색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1이지 1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얘기했는데 뭐 이것도 헷갈리냐? 연두색에다 코사인 세타 곱하면 1이잖아. 그렇잖아. 그 1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얘일 거 아니냐. 그래.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의 역수네. 대수에서는 코사인의 역수로 표현을 해야 하고 미적분 2로 가면 시컨트로 표현을 해야 하고 시컨트는 섹션에서 나왔다 했고 접선은 탄젠트, 그때의 빗변은 시컨트 해서 기억하는 게 좋겠지. 그 예를 보잖아. 당연한 관계가 하나 나온다. 이거 직각삼각형 아니야? 맞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 당연해진 거야. 도형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얘들 상함수를 어디서 배우는 거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얘가 시컨트 제곱 세타야. 인정? 그렇잖아. 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대수에서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로 기억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냥 어차피 미적분 2 할 건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 해줘 이렇게 기억해줘. 됐어. 그래? 이번에는 여기 스타를 보자. 혹시 이 스타는 세타의 코각 아니야? 각을 합해서 90도의 관계니까 읽어봐. 스타는 세타의 코각.
다시. 스타는 세타의 코각. 이제 스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볼 거야. 접선부터 때려 볼 거야. 그 접선을 때리는데 이미 접선을 만들어 놨잖아. 빨간색을. 그 그대로 타고 갈게. 이만큼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접선을 그었는데 뭘 것 같아요? 탄젠트. 잘했어요. 탄젠트 스타겠죠. 에헤이, 여기 1이라고 여기 수직이라고 이렇게. 응? 탄젠트 스타야. 그때의 자르는 선, 그때 빗변을 뭐라 한다? 시컨트를 한다. 그때 자르는 선, 접선은 탄젠트, 그때 자르는 선, 그때 빗변을 시컨트를 한다. 정의가 이거라고. 시컨트 스타가 되더라. 근데 흰색에다가 코사인 스타를 곱하면 1, 그 1을 코사인 스타로 나누면 시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얘가 이제 코사인 스타분의 1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이제 잠깐 이리로 와봐. 이번엔 코시컨트 세타가 있다. 한번 읽어봐. 코시컨트 세타. 다시 코시컨트 세타. 코가 붙었지? 세타의 코각에 대한 시컨트란 말이야. 얘가 세타의 코각에 대한 시컨트 그 말이야. 오, 그래. 그 세타의 코각에 대한 시컨트. 사인과 코사인이 코각에 안 가기 때문에 얘가 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것도 위로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가 있어요. 그냥 뭐겠어?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야.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 진짜 이것만 할 것 같은데.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 출발하자. 집중. 탄젠트 세타 얼마야? 왜 발음이 좀 그래? 탄젠트 세타가 얼마냐고. 4분의 3이지. 탄젠트 스타는 얼마야? 3분의 4지. 두 개 무슨 관계 같니? 역수.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 3분의 4. 왜? 세타의 코각이잖아 얘가.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잖아. 걔가 코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라고.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요. 코탄젠트 세타는 3분의 4야. 역수가 당연한 거라고 지금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너는 아 탄젠트 역수로구나 라고 알 수 있어. 도대체 대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삼각비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뭐 어디서 배웠니 니네? 어? 자 집중. 너 책을 읽어. 아니 배우고 뭐고를 떠나서 뭐 수학 동화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수학 귀신, 뭐 수학 루팡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좀 읽어. 이거 꼭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지. 돈을 받았는데. 어? 알려줘야지. 이제 다시 집중. 우리 해석 좀 하자. 혹시 이거 스타가 세타의 코각 아니었어? 그 예를 해석해 보자고.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지? 미안해. 다시 할게. 스타는 세타의 코각이었어. 읽어낼게.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예요. 그 말이잖아. 걔를 코탄젠트 세타라고 쓰면 되겠지? 걔는 코탄젠트 세타랑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눈 돌아간다, 씨가. 여기 스타야. 스타는 세타의 코각이야. 세타의 코각에 대한 시컨트. 뭐라고 쓰면 돼? 코시컨트 세타. 어우, 따라왔어. 아직도 못하는 사람 있지, 지금.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지. 어? 자식들. 그러면 여기도 당연한 부등식이 나와. 여기 직계삼각형이지?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당연한 부등식이 나와. 아, 부등식이란다. 당연한 식. 뭐가 부등식이야 도대체?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게 당연했던 거야. 당연했던 거야. 물론 얘를 대수적으로 바꿔치기 하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모르겠네. 코시컨트는 이제 사인의 합수가 돼서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미적분의 삼각함수 덧셈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걔가 수능에 사점에 좀 세게 나왔을 때는 이런 관계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했고 이제 너희들은 내신을 봐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내신을 풀 때도 지금 이해가 상당히 중요해. 어원에서 출발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도형을 좀 잘 보라고. 됐지? 도형을 잘 봐. 그 네가 아는 얘기를 해줄게. 삼각함수란 단위원위를 돌아다니는 함수예요. 그렇지? 단위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의 x좌표를 코사인이라 했고 그때 y좌표를 사인이라 한 거잖아요. 맞지?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얘가 1이 되는 건 당연한 거군요. 그렇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얘가 1인 이 식에서 위에 거를 푸는 방법은 양쪽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니? 아니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유도하도록 알려줄 것.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고. 이거 이해한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갔을 때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돼. 얘를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여기는 1인데 얘가 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역수의 제곱이란 말이지. 어렵네. 아무튼 탄젠트 역수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이고 사인 제곱 나누면 니가 되고 사인 제곱 나누면 니가 돼서 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라고 대수에서는 이렇게 배운다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도형으로 찍찍찍찍 거놓고 기억 뭐가 맞다, 니은 뭐가 맞다, 디귿 뭐가 맞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다고 니네 학교에서. 그리고 알아야 될 것 같지 않니? 공식 암기 벅벅이 문제가 아니라 어원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었고. 그림 하나만 더 그리면 되거든? 이제 그럼 정의가 끝나. 그림 하나만 더 그릴게. 그래도 재밌지 않니? 삼각함수가 재밌다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다. 인간답지가 않잖아. 나 세상에서 삼각함수가 제일 재밌었어. 이런 애가 어딨냐고. 나도 싫은데. 하다 엄청 귀찮다고. 그래서 몇 번이야? 몰라.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단위원 그릴게. 슝. 반지름이 1은 1이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봤던 그 그림의 일부분을 보게 될 텐데 뭐 찐빵이냐 너는. 이렇게 있어서 세타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x좌표는 코사인이고 y좌표는 사인이었대. 근데 접선을 아까는 이렇게 때리지 않았니? 이번엔 접선을 여기다 때릴 거야. 이렇게. 이거 접선 아니냐. 접선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만나서 부딪힐 걸. 접선 뜨면 뭘 생각하라고? 탄젠트 생각하라고. 요거의 길이가 1이니까 접선의 요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 있지? 탄젠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때의 빗변을 시컨트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시컨트 세타야. 자동이야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파란색에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1이야? 1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너야.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네. 맞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타는 세타의 코각이야. 세타의 코각이어서 여기는 기울기가 무한대잖아. 확 서버렸으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0짜리로 접선을 그을 생각이야. 이렇게. 기울기가 0짜리로 그었어. 접선을 저렇게 그어놓고 여기에 매점을 하고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알았어. 접선은 탄젠트잖아. 접선은 탄젠트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탄젠트 스타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때의 빗변이 시컨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시컨트 스타라는 걸 알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이 돼야 되는데 스타는 세타의 코각이야. 그러니까 세타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야. 코 탄젠트 세타라고 얘는 바라보면 되겠고, 대수 입장에서는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등장하겠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일이고, 시컨트도 마찬가지. 세타의 코각에 대한 시컨트니까 너는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되고,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의 역수가 돼서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야. 그래서 정상적인 상한함수의 세개는 사인 세타가 있고 코사인 세타가 있고 사인 세타가 있어. 뭐 바보니? 탄젠트 세타가 있어. 역수 삼각함수의 세개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여기가 역수 삼각함수의 세개인 거야. 왜 코가 붙는지 알겠지 이제. 코가 그래서 붙는 거야. 지금 외우자. 나 잠깐 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네가 알고 있는 거야. 맞지?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코시컨트, 어색한 게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야. 여기는 역수 세 개고 여기는 정상 세 개야. 그러면 코가 붙은 거 역수는 코가 없고 코가 없는 거 역수는 코가 있어. 사인의 역수 코 시컨트. 졸리면 안 되는데.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탄젠트 역수 코 탄젠트. 그럼 코시컨트 역수는 사인. 코탄젠트 역수는 탄젠트. 시컨트 역수는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수 관계인 걸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 집에서 이제 대충 해봐. 이게 될 거야. 여기 있고 여기 세타라고 두고 여기 코각이 스타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이제 해봐. 그럼 역수 관계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이 그림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끌어내는 이 식들 있지? 이 식들도 중요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적분에 엄청 많이 쓰이거든, 얘가. 삼각치환에도 쓰이고. 아래 있는 식은 얘는 별로 안 써. 별로 안 쓰는데 일단 알아는 둬야지. 도형적인 의미까지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적분이라는 건 미적분 2의 적분이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저렇게 이해해 주시고. 10분 쉬고. 갖다도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볼 거냐면 사인 30도, 사인 60도, 사인 120도, 코사인 150도, 탄젠트 150도 이런 것만 물어볼 거야. 자, 저 좀 보세요.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누가 침묵은 금이라 그랬냐? 자꾸 이렇게 금값 오른다고 그러지 말고, 응?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탄젠트 역수 코탄젠트. 그럼 이제 당연해졌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그러면 코각에 대한 얘기로 바꾸잖아.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이것도 당연한 거야. 그거 했잖아 여태까지 지금. 됐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당연한 거야 이거. 따라해봐. 당연하다. 당연한 거야? 오케이. 아는 거 같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맞지? 그 시컨트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은 1.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단위원위의 좌표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나는 얘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하려고 배우는 거잖아. 근데 간단한 거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 걸?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할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있단다. 단위원에서 x좌표를 코사인이라 했고 y좌표를 사인이라 했는데 반지름이 r짜리니까 r배 확대든 축소든 했을 거 아니냐? 확대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 r배 확대를 하면 x좌표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y는 r 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접근 같아. 됐지? 두 번째. 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빼기 y제곱은 뭐 할까? r제곱? 이런 것들이 나와. 아직 기하를 안 배웠겠는데 기하를 배운 사람은 쌍곡선이라는 걸 알아. 얘를. 쌍곡선이라는 걸 아는데 이것도 치환을 할 수 있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얘가 1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얘를 했다면 제곱의 합이죠. 얘는 제곱의 합인데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시컨트 제곱 세타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 얘는 1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곱의 차가 보이잖아. 얘가 떠올리면 성공인 거야. 얘가 떠오르면 성공인 건데 성공이어야 할 텐데 x는 r 시컨트 세타 y는 r 탄젠트 세타 이렇게 치환하면 성립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 그냥 수식 노름하고 있는 거야? 간단한 걸 복잡한 것으로 치환해서 기분이 나쁠 텐데 어떡하니? 나오는 걸 또 해? 9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자취도 있어. 얘는 타원이라는 놈이야. 타원이라는 놈인데 어쨌든 대충 제곱의 합 아니니? 제곱의 합이지. 제곱의 합이니까 이럴 때는 x는 3 코사인 세타라고 둬. 그럼 9가 날아가고 코사인 제곱밖에 안 남지. 그 다음에 y는 4에다가 사인 세타라고 둬. 16은 털리고 사인 제곱밖에 안 남지. 성립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삼각치환이라고 불러. 기왕에 설명을 했으니 여기까지는 얘기해야 되는 게 옳아 보여서 저기까지는 얘기를 했고 많이 쓰이지는 않아. 제일 많이 쓰이는 건 1번이야.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놓고 푸는 것은 많이 쓰는 짓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약간 선 넘었어. 대수에서는. 선 넘은 거라서 알고는 있자고. 두 번째. 호도법을 얘기를 해야지 이제. 호도법은 네가 알고 있는 각을 실수와 1대1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호도법이야. 60도, 70도, 80도 이렇게 도를 붙이는 걸 60분법이라고 부르고 호도법은 그거를 실수로 대응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수 초반부에 호도법의 정의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관련된 좀 센 문제들이 좀 있는데 호도법을 그럼 정의를 해야지 뭐. 실수로 대응을 시켜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대응을 시키겠다는 얘기지. 반지름이 R인 원을 해도 되고 반지름이 1인 원을 해도 되는데 1인 원을 하면 꼭 1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R인 원으로 하려고 해.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서 호의 길이 또한 R인 경우 이렇게 이때 여기를 이렇게 맺잖아. 이때 이 각을 1호도라고 하자. 여기가 정이야. 1호도라고 하자. 여기가 정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이면 1호도로구나. 이렇게 한다고 바뀌겠어? 반지름이 1이고 호의 길이가 1이면 1호도라고 한다. 바뀔 리가 없겠지. 왜냐면 비율이 1대 R이었잖아. 1대 R이니까
이거 r분의 1로 축소, r분의 1로 축소하면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데 호의 길이가 2r인 경우 뭐 이쯤 하지. 이렇게 있어. 호의 길이가 2r이야. 느낌적인 느낌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호도라고 하자. 여기가 정이야. 이렇게. 그 다음 반지름이 r인데 호의 길이가 여기로 딱 떨어져야 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게 3.141592 땡땡땡땡땡땡 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파이 호도는 180도로군.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에이, 반지름이 r인데 3r은 이쯤에 있을 거 아니냐. 여기에 딱 떨어질 때가 3.141592 땡땡땡땡땡땡땡 가는 호도가 되더래. 그렇게 되더래. 그래서 파이 호도가 180도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하게 돼. 요만큼이 이제 파이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묻는 게 그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를 잘 밝혀볼까? 이런 얘기거든. 호도는 영어로 그 라디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지름이 레디어스인데 거기서 나온 거야. 라디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이 호도는 180도 이렇게도 얘기하고 파이 라디안은 180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 여기까지 썰을 풀었는데 이제 얘기해 줘야지. 그럼 1호도는 얼마일까? 1호도는 얼마일까? 얘가 파이 곱하기 1이잖아. 파이 곱하기 1이니까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1도는 얼마일까? 그러면 180 곱하기 1도 아니냐. 180을 이쪽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180분의 파이 호도가 되는구나. 얘를 이 정의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씩 뽑아내면 되겠어. 하나씩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겠어. 근데 호도는 안 쓰는 게 일반적이라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 루트, 제곱근 이런 거 많이 보잖아. 하도 많이 쓰니까 쓰지 말고 1은 파이분의 180도 180분의 파이는 1도 이렇게 쓰자. 됐지? 요것만 잘 기억하면 여기는 헷갈릴 일이 없어. 파이 호도는 180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6분의 파이 결국 파이가 180도야. 그렇게 기억하면 돼.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파이도 좀 껴줄까? 파이 껴주자. 파이 뭐 이런 것들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해보자. 얘는 파이가 180도니까 30도지 4분의 파이는 45도지 3분의 파이는 60도지 어려운데? 2분의 파이는 90도고 파이가 180도니까 그리고 2분의 3파이는 270도 이렇게 되겠지? 그래. 이제 화이팅. 3분의 2파이는 120도 4분의 3파이는 135도 6분의 5파이는 150도 3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읽어봐. 3분의 2파이 안 읽어? 3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근데 손가락을 잘 봐. 3분의 2파이 120도 4분의 3파이 135도 6분의 5파이 150도 다시 3분의 2파이 120도 4분의 3파이 135도 6분의 5파이 150도 외웠지? 일로 와. 일로 와. 컴온. 날 봐! 150도? 6분의 5파이 에이 거꾸로 한다고 그걸 또 당황하지 마시고 135도? 4분의 3파이 120도? 3분의 2파이 금방 해오네. 머리 좋다니까 니네.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다 좋은 건 아니다. 집중. 3분의 2파이? 120도. 4분의 3파이? 135도. 6분의 5파이? 150도. 손가락 빼고. 3분의 2파이? 옳지. 4분의 3파이?
135도. 6분의 5파이? 150도. 존나 잘했어요. 150도? 6분의 그렇지. 135도? 4분의 3파이. 오, 잘했어. 120도? 옳지, 외웠어요. 됐어요. 잘하셨어요. 재밌어. 아 근데 호도법으로만 쭉 가면 좋겠는데 이게 60분법이라 좀 연계를 시켜줘야 애들이 행복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갖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 했지? 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멀티가 안 돼. 바보퉁이. 아 호도법 하려고 했구나. 아 그래 호도법 그래. 이제 여기 있는 부채꼴을 좀 봅시다. 우리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봐요. 다들 바쁘네. 왜 이렇게 바빠? 처음 하는 사람처럼. 왜 그래 쑥스럽게 서로. 처음 하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게 있어. 어음부터 얘기하고 있잖아. 처음처럼 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소주처럼. 이게 R이고 이게 R이지. 얘가 몇 호도라고? 1호도. 잘했어. 이게 R이고 2R이면 2호도. R이고 3R이면 3호도. 너랑 나랑 곱하면 얘. 에이 당연하잖아. 이게 R이고 3R이면 3이라며. 그 R이랑 3을 곱하면 3R일 거 아니냐. 이렇게 곱하면 얘가 나오네. 이렇게 곱하면 얘가 나오네. 당연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여기는 R, 여기는 세타. 단 세타는 호도법 이런 거 써주면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어. 여기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R 세타. 공식 하나 나왔네. 이렇게 됐고 L은 R 세타, L은 R 세타, L은 R 세타. 호도법의 정의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그 다음에 피사 조각이잖아. 360도 분의 중심각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초딩 때 하는 얘기고, 여기는 세타를 호도법이라고 외쳤으니까 360도보다는 2파이가 낫겠지. 파이가 180도니까. 그지? 여기는 2파이분의 중심각 세타 호도법이니까 이렇게 쓴다. 얘가 부채꼴의 넓이야.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겠구나. 부채꼴의 넓이는 너구나.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 L이 R세타라며 2분의 1에다가 R에다 R세타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너는 2분의 1 RL 이렇게 외우는 사람을 못 이겨요. 일단 외워야지.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L 부채꼴의 넓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 3분의 2파이 120도. 혹시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6분의 5파이 150도. 됐어. 그래서 저것도 좀 장난치는 문제가 있거든.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뭐 이런 말 있어. 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뭘 구해라 이런 게 있지. 할까? 말까? 야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면 부채꼴의 넓이는 최대값을 가질까 최소값을 가질까 모를까? 괴로워? 또 이제 괴로운 거야? 괴롭다. 아이고 괴롭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말은 2R 더하기 L이 일정해? 그 컨스탄트 있잖니? 그게 영어로 상수라는 뜻이거든. 컨스탄트를 직역하면 일정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2R 더하기 L이 일정하다는 표현이 나오잖니? 그러면 얘는 숫자라는 얘기야. 상수, 숫자. 그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내가 좀 넓이 얘기 좀 물어봤잖아.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 둘레의 길이가 얼마나 일정하다고 뻥을 칠까? 대충 몰라. 한 10으로 이렇게 일정하대. 이렇게 둘레의 길이가 10으로 일정하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RL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 넓이는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몰라? 아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 반지름은 양수야. 저 비웃는 거 봐. 호의 길이도 양수야. 양수의 세개야. 합이 일정해. 곱은 최대값을 가져.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내가 지금 뭐 얘기한 거야? 산술기하 변경. 할게. 양수의 세개야. 두 개 합이 있네. 이 2를 저쪽으로 보내자. 냅둘까?
보내.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한 것보단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단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 방금 했던 얘기는 이런 거야. 곱이 일정하잖아? 숫자라는 얘기지. 합은 최소값을 가져. 합이 일정하잖아? 곱은 최대값을 가져.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등호에서 생기잖아.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이 10으로 일정해. 합이 일정하잖아. 동그라미랑 세모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곱은 최대값 같겠지. 2R이랑 L은 최대값을 가질 거야.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두 개 합해서 10이래. 너 얼마? 5. 너도? 5. 그러니까 5랑 5랑 곱해. 여기가 좀 어렵지?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대값을 가져.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그 얘의 최대값은 5, 5, 25니까 25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시켜. 따라서 일로 내려오면 RL이라는 것이 2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쓸까? 2분의 1 RL 너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따라서 4분의 25라는 넓이는 최대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언제? 네가 5고 네가 5일 때. 즉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이고 호의 길이가 5일 때 그런 결과를 갖는다.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됐죠? 아무튼 이딴 식이야. 아니 근데 산술기하를 꼭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돼. L을 10 빼기 2R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꿔치기해도 괜찮아. 2분의 1 R에다가 10 빼기 2R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 말과 마찬가지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고 R 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실수 전범위에서 대충 양수에서 여기 R축이니까 양수에서 뭐를 갖겠느냐를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최대값을 갖잖아. 최대값을 어디서 갖냐면 2분의 5에서 갖겠네. 그 소리야 얘가. 어디 갔어? R이 2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뚜닥뚜닥 계산하면 돼. 여기까지도 같이 메모를 해줘. 선생님 호도법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60분법의 각을 실수와 1대1 대응을 시켜야 함수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서 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나 호의 길이 공식을 호도법의 정의로 했으니까 중요할 수밖에. 잘 알아야 되겠군요. 맞아. 잘 알면 돼. 지금부터 니들이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걸 할 거거든. 너희의 인생에서 삼각함수의 값계산만큼 짜증나는 게 없잖아. 그거 너무너무 짜증나거든? 근데 그거를 해야 돼. 그래서 큰일 났어, 이제. 이거를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문제를 풀 때 좋은 거를 해야 되는 건지, 항상 여기는 나는 고민이 돼. 암기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자신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교과 개념대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때려박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교과 개념대로 좀 따라와줘. 그렇게 됐어. 네모 3번인가? 맞냐? 3번. 아이고. 삼각함수의 값계산은 단위원의 표현에서 계산한다. 다시. 삼각함수의 값계산은 지금 현재 스코어 그래프를 안 배웠잖아? 안 배웠으니까 단위원에 그려서 해석한다. 이게 교과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 단위원을 그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단위원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보자고. 삼각함수의 값계산. 초보부터 할까? 얼마나 재밌어요. 삼각함수 너무 즐거워. 아우 즐거워.
아유 잠깐만. 멀티가 안 되니 너는. 뭐 이런 거. 여기는 30도 3개고 여기는 60도 3개니까 값들이 막 이제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나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지. 삼각함수란 단위 원위를 돌아다니는 함수였어. 그 사인 6분의 파이라는 것은 이게 30도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6분의 파이일 때 만들어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은 이런 직각삼각형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 좀 험하게 그릴게. 여기를 60분법으로 표현할게. 30도, 60도 이런 게 있어요. B는 1대 루트 3대 2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무슨 원에서 하겠다고? 단위원에서 하겠다고? 단위원에서 할 거니까 여기 있는 걸 1로 만들어주고 싶어. 2로 나눠 2분의 루트 3, 2로 나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자, 지금부터 무작정 따라한다. 따라해봐. 길면 2분의 루트 3, 짧으면 2분의 1. 길면 2분의 루트 3이고 30도다. 짧으면 2분의 1이고 60도다. 길면 2분의 루트 3이고 30도고 짧으면 2분의 1이고 60도다. 45도는 그 좀 애매하잖아. 어? 길기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길다 짧다기가 그렇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1이야. 짧으면 얼마라고? 오, 고마워. 길면 2분의 루트 3. 긴 쪽이 몇 도라고? 30도. 됐지? 여기 봐. 수선의 발을 내렸네. 길어 짧어? 길지? 2분의 루트 3. 짧지? 2분의 1. 여기 몇 도? 30도. 너는 60도. 할 수 있지? 그래. 근데 이번엔 얘를 Y축으로 대칭을 시켜서 점을 이렇게 찍었네. 그래서 동경을 이렇게 만들었네. 그 원래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각을 세타를 이제 챙길 거란 말이지. 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파인데 6분의 파이를 빼야 되는 거니까 6분의 5파이일 거 아니냐. 150도 6분의 5파이. 여기가 원래 6분의 5파이예요. 6분의 5파이가 되고 얘의 좌표는 코사인 6분의 5파이 이게 x좌표고 y좌표는 사인 6분의 5파이 이게 y좌표고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일단 오리지널이야.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잖아. 내가 학원을 다니는 게 저러려고 다니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또 장기술을 부려. 길어 짧어? 길어. 2분의 루트 3. 여기 몇 도야? 야 10초 됐다. 길면 2분의 루트 3 여기 몇 도? 30도 6분의 파이. 짧지? 여기 2분의 1. 여기는 60도 3분의 파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미안. 사인 6분의 5파이? 2분의 1. 코사인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음수니까. 좌표 찍었으니까. 음수니까. 집중. 탄젠트 6분의 파이? 루트 3분의 1. 탄젠트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사인 30? 사인 30 2분의 1. 지금 그림을 그리라는 소리야 지금. 그 아줌마들 아저씨들. 사인 30 2분의 1.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행복했지? 사인 150도? y좌표가 달라질 리 없지. 부호는 그대로 가지. 사인 150도? 2분의 1. 코사인 150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거 그림을 그려서 머릿속에 하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선생, 내가 이 그림을 보니까 사인은 각을 합해서 180도 같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사인 30, 사인 150, 사인 150, 사인 30.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태세전환한 것 같지 않니?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맞지? 사인 150, 사인 30, 2분의 1. 사인 120, 사인 60, 2분의 루트 3. 됐지? 사인 150, 2분의 1. 사인 120, 2분의 루트 3.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됐지? 코사인. 코사인은 여기 있는 x좌표랑 여기 있는 x좌표랑 부호가 반대인데 절대값은 같고.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있잖아. 얘는 코사인 세타가 있으면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달고 갔다. 맞지? 그럼 코사인 120 마이너스 코사인 60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150 마이너스 코사인 3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게 안 좋다고. 네가 머릿속에 딱딱 때려 박히는 건 좋은데 그림을 그려서 할 줄 알아야 결국은 너는 성공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이런 값을 계산을 할 때 알려는 내가 주는데 단순한 거 알려는 주는데 계속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탄젠트 볼까? 얘는 루트 3분의 1이야. 선대칭이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각을 합해서 180도면 탄젠트도 마이너스 뱉어내는 것 같지 않니? 마이너스 붙이고 갔거든. 그래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너는 탄젠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은 거야.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다.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다.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다. 사인 30, 2분의 1이었지? 사인 150, 2분의 1인 거야.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은 거니까 사인 120, 마이너스, 아니야. 사인 120, 사인 60이랑 똑같잖아. 2분의 루트 3. 코사인 12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60이랑 똑같으니까. 코사인 150도 마이너스 코사인 30이랑 똑같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150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알았어. 이거부터 탄젠트 150 이렇게 물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30도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탄젠트 120 마이너스 탄젠트 60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6분의 5파이 사인 32분의 1. 코사인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3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30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되겠어? 되겠어. 이렇게. 이것도 좋은데 그냥 좀 그려서 해주셨으면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또 있죠? 당연한 얘기 할게. 두 번째.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코사인 세타가 같은 거 당연한 얘기 아니니 이거 혹시? 세타의 코각에 대한 사인, 세타의 코각이 너잖아. 걔의 사인, 이 두 개 같은 건 당연하지. 이거를 이렇게 각색하자.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뭐라고?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그러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다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쉬운 것만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각을 합해서 90도는 같다.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근데 이것만 그러겠어? 탄젠트랑 코탄젠트도 그러겠지. 코각에 대한 상황이니까. 왜? 탄젠트 30도랑
코 탄젠트 60도랑 비교를 해봐. 60도의 코각에 대한 탄젠트 30도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탄젠트 코탄젠트도 그러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줘. 그러니까 여기는 대소에는 이렇게 쓰겠지. 탄젠트에다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있어.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각을 합해서 90도면 탄젠트랑 코탄젠트가 같잖아. 그러니까 코탄젠트 세타가 될 텐데 사실 얘는 탄젠트 세타의 역수가 된다. 대소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첫 번째 공식.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탄젠트와 코탄젠트도 그러하다. 두 번째 공식.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같다.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다. 사인 120, 사인 60, 2분의 루트 3, 사인 6분의 5파이, 사인 30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지? 됐어. 이제 세 번째. 사인에 마이너스 세타도 볼 거고 코사인에 마이너스 세타도 볼 거고 탄젠트에 마이너스 세타도 볼 거야. 이렇게. 일단 기억부터 하자. 고래는 가시를 먹어. 나머지는 뱉어. 고래는 되게 크거든. 그 가시를 먹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외웠지?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어. 이거는 음각공식이라고 불러. 가시를 먹는 이유, 뱉는 이유는 대칭성에 의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고 사인 함수랑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그래프를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잖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단위원으로 설명해 볼게. 여기가 동경이 떠 있는데 시초선으로부터 그 거시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양각 세타라고 부르고 똑같이 x축에 대칭을 시켜 시초선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각을 음각이라고 불러. 음각이라고 불러서 크기로 따지면 마이너스 세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각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세타가 맞는 것이고 크기로는 이제 너도 세타고 크기로는 너도 세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혹시 이 점에서의 y좌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사인 세타의 y좌표랑 너랑은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지. 부호가 반대니까 너는 사인 세타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단 것과 같아요. 당연한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의 경우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이 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위에 있는 것의 x좌표랑 얘의 x좌표가 다를 리가 없잖아. 다를 리가 없는 거니까 너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이 노란색 선의 기울기야. 여기가 대충 기울기가 뭐라고 할까? 2분의 1이라고 뻥을 칠까? 그러면 흰색 직선의 기울기, 원점과 저 동경의 끝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는 뭘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x값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y값의 변화량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부호만 반대로 바뀔 거 아니냐.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 세타를 꽂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것을 단위원에서도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이 단위원에서 하는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얘 또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출제가 많이 되고. 됐지? 음각공식이라고 불러.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는다.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는다. 음각공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주기공식. 이것도 허수지? 허수판도. 나는 허수가 아니요가 여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쓱 지우고. 임의의 실수, 모든이라는 소리야. 리얼 넘버. 임의의 실수,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2는 fx를 만족할 때 fx의 주기는 2다.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야? 그렇게 해왔을 텐데. 아니야?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 따라해봐. 아니다. 따라하라고. 아니다. 다시. 아니다. 아니다. 거길 조심해. 왜냐면 그 동생이 와서 그 거북이 등딱지를 그려놨어. 안녕 누나, 나 거북이야. 이렇게 그랬어. 1, 2, 3, 4, 5, 6 이렇게 해놨어. 이 표현이 지금 뭐냐면 x값이 2가 커져도 함수값이 같은 상태예요, 그 말이지. x값이 2가 커져도 함수값이 갖고 있지 않니? 같지? 여기를 대충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걸로 해. x값이 2가 커지면 3일 때 이거 똑같잖아. x값이 2가 커지면 4일 때 똑같잖아. x값이 2가 커져도 함수값이 똑같아요, 이 말이지. 근데 이거 주기 얼마야? 2야? 1이야? 1이야. 이거라고. 이게 주기라고. 그러니까 주기를 올바로 설명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p는 fx를 만족하는 최소인 양의 정수 p가 존재할 때, 다시 최소인 양수 p가 존재할 때 그때 주기를 p라고 불러. 근데 얘의 주기는 1입니다만 얘를 만족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딱 보고 주기를 2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맞지? 다만 네가 왜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해왔냐면 그래프가 보통 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떠 있거든.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예요 라고 그래프에 떠 있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던져놓고 나서 얘를 쓴다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의 x 더하기 2가 fx를 만족할 때 다음을 구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봤을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1에서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고 1에서의 함수값이랑 3에서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x값이 2가 커지면 함수값이 같아요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게 당연하고 여기가 0일 때는 여기가 2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 이렇게 그렸지. 그래서 계속 둥글게 하면 되겠구나. 둥글게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x값이 2 커지면 똑같은 함수까지 나오는 거니까 주기가 지금 2잖아. 그래서 이런 그림만 봐왔기 때문에 얘를 보고 주기가 2라고 판단을 했던 거야. 그래프가 없이 얘만 보고 주기를 2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최소인 양수 p가 존재할 때 주기라고 한다. 오케이? 됐어. 주기 공식인데 사인도 주기가 있고 코사인도 주기가 있고 탄젠트도 주기가 있어. 사인의 주기는 한 바퀴 돌아와서 똑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사인의 주기는 2파이라고 부르고 코사인의 주기도 한 바퀴 돌아와서 같은 값을 가지니까 코사인의 주기도 2파이라고 부르는데 탄젠트는 이렇게 있는 거라서 요만큼 각이 있으면 여기서 요만큼을 더 가면 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은 파이 더하기 세타 아니냐.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를 해도 동경이 여기 찍혀도 기울기가 똑같잖니 이렇게. 그래서 얘의 주기는 파이라고 한다고. 그 사인의 주기는 2파이,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라고 한다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 이렇게 기억은 해놔. 사인의 주기는 2파이,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다. 주기를 왜 배우는데요? 지금 방금 봤던 그 식 같은 거를 보면 최소인 양수 p가 2파이였다고 생각해봐. x값이 2파이씩 커지면 함수값이 같아요 이런 거니까 사인에다가 2파이 더하기 x를 받잖아. 주기를 그냥 빼는 게 낫겠지. 2파이씩 더해도 같다는 얘기는 2파이씩 빼도 같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주기를 빼서 너는 사인 x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소리고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같다는 얘기지 결국. 4파이가 되면 주기를 2번 빼면 되니까 6파이가 되면 주기를 3번 빼면 되는 거니까 주기 공식이라는 얘기는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삼각함수의 값은 일정하다 뭐 그런 거야. 4파이 더하기 x가 있어. 주기를 2번 빼면 되죠. 뭐 안녕하고 사라져. 얘가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탄젠트가 있어서 뭐 파이 더하기 파이 빼기 x 할까? 뭐 이런 게 있잖아. 여기 날려 이렇게 주기를 한번 빼. 그럼 탄젠트에다가 마이너스 x가 되겠구나. 음각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탄젠트 x라고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인 거야. 되지?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 뱉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 주기 공식이란 삼각함수의 값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항상 일정하고 사인의 주기는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고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라는 거 알고 하면 계산하는데 뭐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추정 정리. 삼각함수 공식 1, 2, 3, 4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는데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탄젠트와 코탄젠트도 그러해요. 정의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각을 합해서 180도인 관계인데 사인은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아요. 이걸 결국 내가 또 하네.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같다.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같다.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다.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다. 아까 내린 그 소위 결론이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각 공식이에요. 대충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어. 고래는 가시를 먹고 설명 다 했어. 나머지는 뱉어.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고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기 공식 제일 쉽지 뭐. 삼각함수의 값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항상 일정하다. 삼각함수의 값은 주기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도 항상 일정하다. 뭐 그런 거예요. 문제 풀다가 가끔 제가 써먹을 테니까 그대들은 계속 동경을 좀 표시하고 가셨으면 바람인데 그렇게 뭐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평가 문제 이런 게 있었죠. 교초 문제인가? 삼각형 ABC가 있대. 코사인에 2분의 A 더하기 B가 있대. 사인의 네모. 답은? 사인과 코사인이 같으려면 일단 각을 합해서 90도면 같죠. 일단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 코사인 같다며. 근데 A랑 B랑 C랑 더하면 180도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니까. 여기는 2분의 C겠는데? 이렇게. 됐지? 그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다음, 제가 삼각함수의 공식 1, 2, 3, 4고 몇 번이야 이제? 5번이야? 4번이야? 네모? 4번? 땡큐. 그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와서 2분의 홀수파이일 때 2분의 짝수파일 때 그거 해본 적 있지? 중요해. 할게. 얼마나 하기 싫을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각이 중요해. 2분의 아이씨 하기 싫어. 2분의 홀수 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허수판독이 여기서 걸리지.
공통 문제에서 딱 여기 허수편독이 여기야. 2분의 홀스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대. 다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2분의 홀스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뜬 거야. 그러면 너 암기부터 사인은 뭐로 바뀌어?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이제 처음 보는 척 할 거야.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어. 다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2분의 홀스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잖아.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일단 바뀌어. 일단 바뀌고 여기다는 전부 다 일단 플러스 세타건 마이너스 세타건 세타라고 쓴다요. 이렇게 세타라고 쓰고 왜 여기 있는 세타는 예각 취급하세요. 이렇게 예각 취급하시고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왼쪽에서 떠 있는 부호를 여기다 그대로 쓰면 돼. 여기다가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은 거니까 이게 음수면 음수일 거 아니냐. 왼쪽에 있는 떠 있는 부호를 그대로 쓴다. 그대로 쓴다. 그대로 쓴다. 여기가 이제 결론인데 예를 들어 보면 사인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있다 치자. 이게 있다 치면 2분의 홀스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잖아. 그럼 일단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야. 얘가 세타가 되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건 뭐라고 쓴다? 세타라고 쓴다.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호는 2분의 3파이가 여기 있잖아.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를 넣으면 이쪽이고 세타를 빼면 이쪽일 거 아니냐. 그래서 세타를 빼. 이렇게. 진짜 하기 싫지 않냐? 세타를 뺐어. 세타를 뺐으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는 얘기 동경이 여기 있어. 얘 y좌표라는 얘기거든? 이 y좌표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그래서 너는 음수야 라고 하는 게 핵심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인데 교과서에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왜 그렇게 돼요? 당연하잖아. 바보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1일 거 아니냐.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예요. 여기는 사인 세타예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동경이 여기 떠 있을 때 이 동경에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렇게 왔을 거 아니냐. 이 점에서의 y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 점의 y좌표가 코사인과 관련이 지금 있을 거 아니냐. 길이가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를 달면 된다 그 소리야. 그러면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여기 이렇게 단위원의 표현만 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그게 느리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하고자 공식을 배우고 있는 거야. 인정? 인정. 그러면 얘 두 번째 코사인에 2분의 3파이 어렵게도 안 해. 플러스 세타 이게 있대. 그 2분의 홀스파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 플러스 세타건 마이너스 세타건 세타라고 쓴다. 이제 이 부호만 따지면 되지. 부호는 이렇게 한다. 2분의 3파이가 지금 여기 있을 거 아니냐? 세타만큼 더했어. 이쪽으로 동경이 떠 있는 거지. 여기가 세타만큼 됐어. 이 점에서 x좌표가 코사인일 거라고 이렇게 돌아올 거니까 이 점에서 x좌표가 코사인이야? 코사인이 양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탄젠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대. 기계적으로 가자고. 그러면 2분의 홀스파이야? 탄젠트는 뭐로 바뀐다고? 코탄젠트로 바뀐다고. 코탄젠트 세타라고 쓴다. 동경의 부호를 봐야지.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만큼 간 거니까 세타만큼 지금 왔어. 여기가 세타야. 이점과 이점 사실 이만큼 간 건데 이만큼 간 건데 이거의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음수잖니? 음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자.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잠깐 보면 탄젠트가 제일 어렵지.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세타만큼 왔어. 세타만큼 왔으니까 탄젠트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동경이 떠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탄젠트란 말이지. x값의 변화량분에 y값의 변화량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1이었을 거고 여기는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 각을 끼고 돌면 끼고 코사인, 코사인 세타. 여기는 각을 빼고 돌잖아. 사인 세타라는 걸 알아. 이거는 길이 관점이야. 길이 관점인데 원래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 기울기를 구하려면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으로 기울기를 계산한다. 이거 아니겠냐. 근데 x값의 변화량은 사인 세타, 그러니까 길이가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y값의 변화량은 길이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어쨌든 사인분의 코사인이라는 거지. 사인분의 코사인인 거니까 그래서 코탄젠트로 바뀌고 이 말이었던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단위원의 표현을 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나오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외우자는 거지. 왜 그런지 설명했잖아 지금. 설명했으니까 2분의 홀스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세타는 무슨 취급하라고? 예각 취급하라고. 예각 취급하고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한다. 이렇게. 그 다음 부호는 앞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부호를 판단해서 거기를 때려 박자. 이렇게 하는 게 그거야. 그거. 에휴. 에휴. 하여튼 그렇다. 이제 좀 쉬었다 하자. 10분 쉬었다가 너무 많이 하면 서로 피곤해. 서로 피곤하니까 좀 쉬자.